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우리가 부자 되기 힘들게 하는 원시적 본능 9가지 중에 3가지,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영토 본능의 오류, 쾌락 본능의 오류, 그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할 때 분위기를 살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무리짓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죠. 주식할 때도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기 어려운 이유가 이 무리짓는 본능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어깨에서 팔려고 할 때는 조금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못 팔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바로 떨어지면 그동안 자기가 수익 난 것까지 다 까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해야만이 부자가 된다고 하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어떤 주식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면 그때가 거진 꼭지인 경우가 종종 있죠.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저도 과거에 어떤 회사에 악재가 생겼다고 막 소문이 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막상 팔았더니 며칠 후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고수들은 싼 값에 사죠. 저희같이 초보들은 놀래서 다 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잠잠해지면 그때 그분들은 떠나고, 우리들은 팔았던 걸 또 다시 사게 되죠. 또 더 비싼 값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무리짓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보들은 이렇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전 경험을 많이 해봐야만이 악재가 터지고 회사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그 회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그 수익난 구간까지 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기를 못 버티고 마이너스 10%, 20%, 30% 막 그렇게 되면 조바심이 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팔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미 그 수익은 날아가 버리고 처음에는 은행 이자보다 한 5%, 10%만 먹고 팔아야지 했는데
10% 플러스 10%이긴커녕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플러스 수익을 줄 때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그 제약주를 사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주식이 거의 막 정말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서 막 엄청 올랐다가 반토막이 나서 막 교수님들이 절대 이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더 그런 제약주나 바이오주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팔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뭐 상을 치고 2연상까지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환호하고 들어왔을 때 팔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초보들은 모르고 정말 좋은가 보다. 이 주식이 100만 원 가려나 보다 하면서 그때 꼭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힘들겠죠. 막차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그때 엄청난 초보였다면 그 주식을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그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그때 막 팔아버렸죠. 그 주식이 전에 한번 꼭지를 찍고 반토막이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상을 갔을 때 바로 팔아서 그때는 손해를 보지 않고 팔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좀 더 뭐 20% 30% 더 벌 수 있겠지 할 때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딱 팔고 거의 꼭지에 다다랐을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꼭지인지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팔고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번에는 욕심을 부리다가 팔지 못하고 있다가 수익률을 이렇게 조금밖에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면 파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그러니까 똑같이 가지 않고 혼자 그걸 절제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초보자일 때보다는 조금 더 단련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영토 본능의 오류에서는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처음 신혼집에 선택해서 신혼집에서 평생 사신 분은 자기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인데 계속 집을 옮겨 다니면서 이사 다니고 하면서 계속 더 좋은 집으로 이사 다니고 하면서 여러 번 이사 다닌 분은 재산이 늘고 집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김고정 노인은 달랑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재산은 전부다. 반면에 사글세로 시작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해서 20번을 넘게 옮겨 다닌 황희동 노인은 현재 집이 세 채의 작은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요인은 영토 본능을 극복한 이사 횟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제가 주변에 아시는 분, 지인분들 보면은 처음에 분양받아서
그 아파트가 최고점에 달았을 때 팔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이사 다녀서 그 차액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얘기도 듣고 저 또한 그 처음에 살았던 집에서 10년 넘으니까 거의 2배로 올랐죠.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닐수록 물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죠. 다닐수록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영토 본능. 자기가 사는 마을이 편안하고 좋다고 해서 거기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영토 본능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 본능의 오류.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쾌락 본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쾌락 본능. 우리들은 놀고 싶고, 쓰고 싶고, 편하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러죠. 근데 그런 쾌락 본능을 극복하고, 자린고비로 다시 태어나라. 부자가, 여기 구절에 보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빚을 갚는 것. 빚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점이 있죠. 좀 물론 좋은 빚을 얻어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빚을 얻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빚은 빨리 갚는 게 좋겠죠. 빚을 없으면 자기가 자신이 저축하거나 모으거나 투자할 수 있는데 빚이 있으면 그걸 갚느라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첫걸음은 빚을 갚는 거. 빚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고 부자가 더욱 부자 되는 이유는 바로 복리 효과에 있다. 복리 효과는 빚 있는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만든다. 빚은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고 남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빚부터 갚아라. 그것이 부자 되는 첫걸음이다. 자, 여기 보면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폼나는 전세살이 대신 조그만 집이라도 자기 아파트를 사는 것이 좋다. 자, 전세 사는 것보다 자기 집을 사는 게 좋다고 하죠. 큰 평수 집은 세를 주고 본인은 작은 평수에 사는 것도 방법이다. 부자들은 좋은 층은 세를 주고 자신은 꼭대기층에 사는 경우가 많다. 돈을 모으기 위해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전세 대신에 초라해도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라. 자, 여기 보면은 전세로 큰 평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어이없다고 이분이 작가분이 그러네요. 내가 아는 사람은 대치동에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48평 전세를 살았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내가 아는 신혼부부는 전세 살면서도 중형차를 끌고 다닌다. 차라리 빚을 좀 더 얻어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장만하는 게 좋을 텐데 자동차는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출이자는 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쾌락 본능 때문에 절대 안 그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리고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서는 부자 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의뢰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자들은 기꺼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장밋빛 미래를 선택한다. 자, 그러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맞벌이 함정에서도 그랬죠.
그 미래를 위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것을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쓰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다 절제하면서 뭐 해야겠죠. 똑같이 하다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빚을 갚고 전세 살지 말고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라. 내 집을 마련하면 집값이 몇 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집이 공급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죠. 그래도 선진국에서도 집이 오르는 데는 오르고 있다고 하죠.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에 살면 더 심적으로 편안하고 더 좋죠. 전세 살면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또 이사 다녀야 되고 그런 좀 단점들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3가지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영토 본능의 오류, 쾌락 본능의 오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쾌락 본능의 오류. 쾌락 본능을 극복하고 자린고비로 다시 태어나라.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지만 쉽지 않죠. 수익률을 그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확실한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을 책은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김병환님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참 좋은 말이죠.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음에 제 4장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그리고 손실공포 본능의 오류, 과시본능의 오류. 이 3가지는 다음 주에 이 3가지를 하러 다시 올게요. 그럼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안녕.